그래서 16번 그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전제 조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작성을 할 때 이렇다라는 전제를 까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기업은 뭐가 있어야 된다? 실체. 근데 실제적으로는 실체 없죠. 회사 실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는 거지 우리가 만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화폐 단위 측정. 그 다음에 3번 비교 가능성.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전산회계 1급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얼마 차이 나냐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비교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 할 수 있게요? 비교할 수 있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작년에 이랬는데 올해 이렇게 됐네. 그래 그걸 보고 아 괜찮아, 나빠, 좋아 이런 걸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계속 기업.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할 때 나 올해 안에 망할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예, 커피숍 조그맣게 해도 내가 이걸 잘 운영해서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애들한테도 물려줄 거야. 아니면 이걸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대대손손 먹고 살 거야. 대부분 그 마인드로 하지 이런 마인드 없잖아요. 올해 개업한 다음에 12월 31일 이전에 망하겠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죠. 맞죠? 망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는 시대가 달라서 지금은 뭐든지 다 돈 먹고 돈 먹기 해요. 인천 구석에 있어. 장사 안 돼요. 부평에 있어. 장사 돼요. 얼마 남냐 이런 거 다 빼고 일단. 맞잖아요. 그럼 부평 들어가려면 돈 많이 필요하죠. 거기에다 SNS로 홍보하면 장사 돼요. 맞죠? 근데 SNS도 대부분 다 업체한테 맡기잖아요. 본인이 해갖고는 못해요. 왜 못하냐면 그 노하우라는 게 있는데 필요한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돈 버는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있는데 업체한테 맡기면은 한두 달이면은 반응이 올 게 내가 하면 6개월에서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식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돈 벌지 않을까. 그 다음에 17번 증여 공정가액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이냐면 교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동종자산 간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무슨 가액이요? 장부가액. 그 다음에 이종자산 간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인데 왜 정답이 2번이냐면 거기에 동종인지 이종인지 없어요. 그냥 뭐라고만 되어 있어요? 교환. 그러면 이게 동종이냐 이종이냐가 나와야 A냐 B냐가 되는데 없어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거 아무 말 없으면 거의 다 공정가액이에요. 시험 보실 때 헷갈리시면 요거 외우신 다음에 동종만 장부가고 나머지는 다 공정가라고 기억하고 계셔도 문제 푸시는데 지장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건설자금이자. 요걸 건설자금이자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그 이자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1년이 넘어야 되고 자산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뭐 필요하다? 돈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뭐 받아서 하기도 하지만 빌려서도 하잖아요. 그러면 빌린 거에 대해서 뭐 줘야 돼요? 이자. 근데 이거를 원가에다가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포함해라. 비용 처리하지 말고. 그래서 집들을 오래 안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 그랬잖아요. 돈 아끼려고. 빨리빨리 짓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빨리 지으면 인건비 덜 나가죠. 이자 덜 나가죠. 그러면 돈 덜 나가면 그거 다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8번. 그래서 18번 보시면 요건 컨트롤 F로 찾으시면 정답은 3번이에요. 전신전화가 이건. 이건 옛날 겁니다. 요게 뭐냐면 과거에는요. 전화기를 한 대 집에다 놓으려면 KT에다가 돈을 내야 돼요. 보증금. 그게 이거예요. 지금이야 공짜로 다 해주지만 옛날에 초반에는 그 집에 전화기를 놓으려면 보증금을 걸어야 돼요. 그게 이거예요. 전화가 있건. 그리고 이제 전화기를 이제 해체하면은 취소하면은 그때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요거는 기타 비유동 자산이에요. 근데 이런 건 그냥 컨트롤 뭘로 하시라고요?
F로. 이런 얘기 하시면 그런 것도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은 거예요. 나는 아직 어린 거니까. 근데 저처럼 얘기했더니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연탄 얘기했다가 아니다 타자기 얘기했구나. 타자기 얘기했다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저 타자기 본 적 있어요. 어리신 분이었거든요. 어디서 봤어요? 그랬더니 박물관이요. 그럼 좋은 거예요. 저도 보긴 봤는데 저 위에까지 쳤어요. 그리고 저 때까지 주산 배웠고. 저는 좀 사이에 껴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도스 열심히 배웠더니 윈도우즈 생겼죠. 근데 주산 열심히 배웠더니 계산기 쓰죠. 저는 약간 좀 사이에 껴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그 다음에 19번도 그냥 컨트롤 F로 찾으시면은 정답은 1번하고 3번이에요. 요거 3번은 있을 거예요, 아마. 재해 손실. 여기 치시면 3번이 아니라 1번. 예. 왜 3번인지도 설명드릴게요. 그냥 3번 치면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투자유가증권이잖아요.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예. 그럼 나올 거예요. 나오죠?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1번하고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재해손실하고 투자유가증권 처분 손실인데 얘는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하고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매출할인은 매출의 차감 계정이에요. 우리 순매출액 구할 때 매출할인 빼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경상적 연구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인데 얘 정확하게 써드리면 경상연구개발비예요. 계정 과목은. 그래서 경상적 연구비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치실 때는 경상연구개발비. 그 다음에 2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증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본금은 50만원, 그 다음에 60회 발행하고 현금 받았죠. 근데 얼마 빼고 받았어요? 5만원. 그래서 현금 55만원. 싸게 발행했어요? 비싸게 발행했어요? 비싸게.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요? 5만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분계 몇 번 했었었죠? 그래서 이거 맞추시려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 유가증권에 주식하고 뭐 있다 그랬죠? 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 지금 주식 발행이잖아요. 비용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는 거예요. 원래는 10만원 이익이었잖아요. 근데 5만원 더 썼으니까 5만원 빼면 얼마만 이익이 되는 거예요? 5만원. 그 다음에 21번 보시면은요. 다음 중 고정 원가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총 고정비는 뭐예요? 일정해요.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해요. 뭐 할 때요? 조업도가 증가할 때. 1번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하죠? 정답 1번. 그 다음에 2번 원가총액이 변동하니까 변동비. 그 다음에 3번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변동비. 단위당 금액이 일정도 변동비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
22번. 우리 가공원가 어떻게 구해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3번. 요거는 좀 외우세요. 네, 뭘로 외우시냐면 원가 회계에 감가상각 나오면 정액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정액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뭐하다? 일정하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고정. 원래 정액법, 전육법 여러 가지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원가 회계하실 때는 정액법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 얘기 없으면 정액법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은 정액법이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고정비는 뭐예요? 일정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통. 공통이라고 나오면 간접비예요. 그 다음에 특정이라고 나오면 뭐예요? 직접비. 그래서 같이 쓰니까 간접비, 그 다음에 혼자 쓰니까 직접비.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제조 간접비. 그래서 우리 배부해주는 이유는 거기 배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배부 기준. 그래서 배부해주는 이유는 이제 인과관계 연관성으로 배부를 해주는데 같이 썼기 때문에 나눠주는 겁니다. 혼자 썼으면 나눠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맨날 배부하다 싸움 나는 거예요. 왜냐면 배부라는 건 나눠주는 건데 누가 봐도 100% 저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다수결적으로 가는 거지. 네. 100% 맞는 거 없잖아요. 아파트 관리비도 일반적으로 평수로 나누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반감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2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총 제조 비용. 우리 총 나오면 긴 거 쓰세요? 짧은 거 쓰세요? 짧은 거 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짧은 게 결론은 필요하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공품,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까지 가셔야 돼요. 왜냐면 제품의 원가, 네, 매출 제품의 제조원가가 매출원가잖아요. 기초제품, 단기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 기말제품. 기초제공품 3만원, 기말제공품 2만원, 기초제품 2만원, 그 다음에 기말제품 3만원, 총 얼마예요? 12만원. 여기는 13만원. 여기도 13만원. 그래서 여기는 얼마예요? 12만원 나오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26번 보시면은요. 매입세액 중 공제가 뭐 한 거요? 가능한 거. 이거 공제되는 거 찾지 마시고요. 안 되는 거 찾으세요. 그래서 불공예는 접대비, 업무 무관 비용. 그래서 4번 아니에요. 접대비라.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래서 3번도 아닙니다.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8인승 이하. 그 다음에 면세 관련. 그래서 1번도 아니에요. 그래서 2번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왜냐면 의제 매입세액의 뜻이 안 되는 거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27번.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용역의 공급인데 이거 정답 없어요.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28번. 과산세인데 요거 이제 앞으로 배우실 겁니다. 정답은 두 개예요. 2번하고 3번인데요. 거기 2번 보시면 50% 경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경감이 근데 이거 안 해오셔도 돼요. 프로그램 안에 있어요. 한 달 안에 신고하면 90% 빼주고요. 3개월 안에 신고하면 75% 빼주고요. 1년 안에 6개월 안에 신고하면은 50% 빼주고요. 그 다음에 16개월이 아니고 6개월. 그 다음에 1년 안에 신고하면 30% 빼주고요. 1년 6개월 안에 신고하면 20% 빼주고요. 2년 안에 신고하면 10% 빼주는데 안 해오셔도 됩니다. 프로그램에 있어요. 그건 이제 실기할 때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놈의 거 외워놓으면 또 바꾸고 계속 바꿔요. 한 3, 4년에 한 번씩은 바뀌어. 정권 교체될 때마다 한 번씩 바뀌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왜냐면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그래서 50%만 있는 건 아니에요. 6개월 이내 90%도 있고 75%도 있고 50%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과다 환급 받아도 적용돼요. 왜냐면 과다라는 게 뭐죠?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많이 환급 받았어. 그러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럼 잘못한 거에 대해선 페널티를 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많이 환급 받아도 상관없대. 그럼 맨날 많이 환급 받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맞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가산세 냅니다. 근데 거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하고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29번은 좀 외워주세요. 우리 소득세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은 요렇게 나눈다 그래서 요거를 분류과세라고 해요. 분류라는 게 우리 나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종합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합쳐서 낸다 그래서 무슨 과세요? 종합과세. 그 다음에 분리과세라고 있어요. 그래서 원천 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저기 복권당첨금하고 일용직분들. 그래서 일단 1번 틀렸습니다. 왜냐면은요, 거기 보시면 살림 있죠? 살림은 지금 사업소득으로 들어왔어요. 살림이 저겁니다. 나무. 조경 같은 거 있죠? 조경회사가 요 살림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왜냐면 조경회사들이 나무 팔아서 돈 버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업소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살림소득 틀렸고, 그 다음에 2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과세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는 5월 31일까지 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외 두 가지 있어요. 사망하거나 출국했을 때. 근데 거기 2번에 보시면 예외 없이라고 되어 있죠?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법이 제가 봤을 때 어려운 이유는 하나예요. 그놈의 예외 때문에. 예외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저희 동네 살던 애가 사고 나고 나서 알았는데 신호등에서 멀면 멀수록 차가 유리해지고요. 신호등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이 유리해집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신호등에서 몇 미터 떨어졌냐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하고 우리가 뭐 5대5, 6대4, 7대3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비율이 정해져요. 네. 그래서 아는 놈 하나가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뭐 엄청 많이 다치진 않는데 어쨌든 다치긴 했어요. 근데 그게
이 신호등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횡단보도하고 몇 미터 떨어져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진대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한테 유리하는 거고, 멀면 멀수록 차한테 유리해지는 거고. 근데 우리는 요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하고 뭐야? 사망하거나 출구. 다음 거 보시면 30번. 요거는 이제 내일 오실 때, 내일부터 아마 써먹을 것 같은데, 뭐 내일부터 쓰거나 아니면 모레부터 쓸 거예요. 나이는 20세 이하. 그 다음에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 그 다음에 나이 무관은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그 다음에 소득은 소득금액 100만원, 총급여 500. 그 다음에 근로소득금액 150. 왜냐하면 500만원까지는 70% 빼줍니다. 그래서 150만원, 이자 배당 2천만원, 그 다음에 기타 소득금액 얼마요? 300. 참고하시고. 그래서 보시면 1번 직계비속이 20세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이에요. 자산소득을 포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산소득의 대표적인 게 이자하고 배당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돈 먹는 거, 이런 걸 일명 자산소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포함인데 거긴 뭐라고 되어 있죠? 제외. 그래서 틀린 거고, 직계존속은 몇 세부터 된다고요? 60세. 그 다음에 내 형제자매만 되는 게 아니고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되고, 내 부모님만 되는 게 아니고 배우자의 부모님도 됩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딸은 출가 외인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 요즘 시대 자체는. 그래서 요즘에 강남에 저런 소송이 많대잖아요. 앞으로 또 이제 늘어날 건데 무슨 소송이 많냐면, 아직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 세대는 남아선호 사상이다 보니까 아들들한테 많이 유산을 남겨줘요. 아니면 딸은 아예 빼고 아들들한테 다 줍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따님들이 오빠나 동생하고 남동생하고 싸울 거 각오하고 앞으로 안 볼 거 각오하고 소송 걸어요. 네, 그러면 일부 받을 수 있어요. 법에서 정해진 만큼. 그래서 저쪽 강남에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소송이 두 가지가 있대잖아요. 그거랑 또 하나는 이제 황혼이요. 그 두 가지. 근데 앞으로 황혼이요는 더 늘어날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이제 또 코로나도 끝나가잖아요. 잠잠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또 슬슬 또 이제 할아버님들 이제 또 슬슬 시작하시는 거죠. 발동 거는 거죠. 늦게까지 술 드시고 들어오시거나 그 다음날 들어오시거나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3시 40분까지 31번부터 45번까지 풀어보세요. (31번) 제가 요렇게 몇 번 적어드린 적이 있었어요. 일반 매출이라 그래서 현금, 외상, 할부 무슨 기준이라고요? 인도 기준. 그래서 정답은 몇 월 며칠 날 인도했죠? 6월 28일. 2번이세요. 그 다음에 32번. 그래서 32번 보시면 옛날에는 현금 등가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 요구불예금, 당좌 보통,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취득 당시 만기 1년 아니죠? 정답 1번. 그 다음에 33번. 거기 소프트웨어 있죠? 얘는 무형자산이에요. 그래서 이거 간혹가다 붕괴 문제도 나옵니다. 뭐 프로그램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구입했다 이렇게 나오면은 소프트웨어로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정답은 800에 10만원에 20만원 더해서 830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 더하면 답이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34번 취득원가. 그래서 보시면 1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할 경우 건물의 철거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 맞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는 토지 구입 후 건물 철거 비용, 요거는 토지의 부대 비용이에요.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이 아니고 발행가액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액면가액이 아니고 발행가로 봐요. 그러니까 이 액면가액이 장부가액이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발행가가 공정가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리고 헷갈리시면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동종 자산 간의 교환만 장부가고요. 나머지는 다 공정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3번도 맞죠? 국고보조금을 받아 취득하는 거 공정가액. 그 다음에 이종자산 간도 이종일 때는 뭐라고요? 공정가. 그 다음에 35번. 상품권.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상품권은 일단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판매한 건데 분개를 좀 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품권 판매했을 때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권 선수금 아니면 그냥 선수금. 상품권 선수금 없으면 그냥 선수금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상품권을 회수했을 때는 차변의 상품권 선수금, 대변에 뭐 제품 팔았으면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회수했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물건을 구입한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상품권 판매 시 선수금 등으로 계상할 뿐 수익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 아직 물건 판 게 아니잖아요.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만 판 거죠. 그 다음에 상품권 회수하고 인도했을 때 매출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품권이라는 건 다 쓸 수도 있고 초과해서 쓸 수도 있고 조금 남을 수도 있잖아요. 남은 거 돈으로 돌려주죠. 그래서 3번 맞아요.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소멸시효 기간이 뭐냐면 사용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상품권들 보면 뭐 요즘엔 아니지만은 거기 보시면은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용기간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찍힌 날짜 전까지 원래 써야만 그 상품권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그 날짜가 지나면은 이 상품권을 쓸 수 있다, 없다? 일반적으로는 없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얘기했더니 한 분이 저 썼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그랬더니 저기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거기 담당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갖고 싸워서 자기 썼다고. 우리나라는 뭐가 크면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래서 대한민국은 돈 있는 사람들이 살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목소리 크면 해줘요. 외국 가서 목소리 크면 끌려가요. 대한민국은 목소리 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무섭습니다. 막 댓글에다 막 이상한 거 다는 사람들 있죠. 그거 잘못하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물어요. 사실을 얘기했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오픈된 데다가 막 욕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잘못하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내야 돼요. 우리나라는 사실을 얘기도 안 돼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좀 위험해요. 괜히 막 유튜버들 중에서도 막 이슈 끄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대부분 얼굴 가리고 아니면 얼굴 안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얼굴 나오고 집 주소 그런 거 다 오픈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다 걸려요. 그런 사람들 찌르면. 그래서 얼굴 가리고 아니면 얼굴 안 나오고 막 가면 쓰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자기 오래 살려고. 가세연 봐요. 계속 끌려 들어가잖아요. 왜요? 오픈 다 되어 있으니까. 또 끌려 들어갔잖아요. 검사 받으러, 조사 받으러. 하도 한 게 많아서. 그 다음에 36번 원가에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매출로 잡으면 안 되고요. 영업 외수익으로 잡아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물건 팔아서 돈 번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었는데 돈 벌었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맨날 툭하면 문자로 오는데 어느 사이트의 포인트 점수가 언제까지 안 쓰시면 사라집니다. 그것도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 기간까지 써야만 그걸 내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기간 지나면 그 돈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 뭐예요? 이익이에요. 근데 이제 영업 외쪽으로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물건 판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36번은 원가액의 위에나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관리액에. 관리액에는 말 그대로 관리하는 건데 주된 목적은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론에서는 원리 원칙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끼리 볼 거기 때문에 남들한테 보여줄 거 아니잖아요. 남들한테 보여주면 원칙을 지켜야 돼요.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2야. 이렇게 써야죠. 맞죠? 근데 1 더하기 1은 8이래. 그리고 원칙이 없죠. 맞죠? 그리고 외부 사람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그래서 우리끼리 보기 위해서 원칙은 없는 방법을 쓰자라고 이론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외부 정보한테 보여주는 건 원가가 아니고 뭐예요? 재무입니다. 그 다음에 37번 제조원가 공장장 급료인데 영어로 나왔네. 그 다음에 제품 외주 가공비 기계 감가 삼각비. 그래서 결론은 3만냥 15,000원 2만원에서 얼마예요? 65,000원. 2번. 그 다음에 38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시간당 10,000원 500시간. 그 다음에 38번 보시면은요, 시간당 10,000원이래요. 그리고 500시간입니다. 그러면 500만원 나오는데, 요건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 차이 나신대요? 20만원. 무슨 배부? 과소 배부. 여기부터 머리를 잘 쓰셔야 돼요. 항상 누구 기준이라고요? 실제보다 20만원 작은 게 500이죠. 그럼 실제는 520. 그리고 480이라고 2번 선택하신 분은 아직 이해 못한 거예요. 항상 누구 기준이라고요? 실제 기준. 이거 은근 헷갈려요. 그래서 실제보다 20만원 작은 게 500이네. 그러면 얼마여야 돼요? 520이어야 되죠. 말장난이에요. 이런 문제는 무조건. 왜냐면 우리가 거기에 10,000원에 500 있으니까 곱할 거 아니에요. 일단. 시간당 10,000원이라 그랬으니까 500까지 나와요. 그러면 20을 더할 거냐 뺄 거냐. 이거는 기준을 이해하셔야 맞추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외우시더라고요. 예정이면 반대고 실제면은 같은 거야. 전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이 정도는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말장난에 좀 속을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평균법의 완성품 한산량은 1 플러스 뭐요? 만. 그 다음에 재료는 전량이니까 800개에 200개에서 1000개. 그 다음에 가공은 균등, 그래서 균등이니까 800개에 200개에 몇 프로요? 50%.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계속 똑같은 글씨에서 오타나네.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 재료는 전량입니다. 그래서 800 더하기 200 빼기 300 해서 700. 그 다음에 가공은 균등이죠. 그래서 800 더하기 200 곱하기 50% 빼기 300 곱하기 25%. 그러면은 825개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그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요. 다음 거 보시면 40번. 우리 개별은 비싼 거, 종합은요 저렴한 거. 그래서 거기 지금 물어본 게 종합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4번이 싸야 좋은데. 맞죠? 우리 건물주 좀 해보게. 그 다음에 41번 부가가치세. 그래서 보시면은요. 정답은 2번이에요. 법인사업자고 개인사업자고 과세기간은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개인은 예정신고 안하고 무슨 납부한다고요? 고지납부한다 그랬죠? 그래서 직전 확정신고 금액의 몇 분의 몇만큼이요? 2분의 1. 그 다음에 얼마보다 작으면 50만원보다 작으면 고지서 발송 안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과세기간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법인은 신고납부 제도고 개인은 예정 때에만 무슨 납부하는 거예요? 고지납부. 그 다음에 42번. 보시면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면세 정답 4번입니다. 요거 약국 잘 나와요. 약국에는 조제 용역은 면세라 그랬죠. 일반 의약품은요 과세. 그래서 우리 약국에서 약국이래네. 편의점에서 일반 의약품 살 수 있잖아요. 그럼 긁으면은 뭐 들어가 있어요? 부가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살 때도 똑같아요. 일반 의약품 사면 카드 긁으면 부가세 얼마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 다음에 43번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죠. 1번 예정신고 기간 중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되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내용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기존 거 적용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겠죠. 그래서 신규로 하는 사도 예정신고 해야 되고 예정신고 기간 종료 후 며칠이네요? 25일. 4번이 틀린 이유는 모든 때문에 틀린 거예요. 모두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 기준이라고요? 50만원. 그래서 금액이 내야 되는 금액이 50만원이 안 되면은 안 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모든 때문에. 왜냐면 모든이라는 건 전부 다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은요.
44번 기타 소득이 될 수 없는 소득은 이거 정답 3개예요. 점포 임대 소득, 요거 부동산 임대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을 지금은 사업 소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2번 틀렸고, 변호사 사업 소득, 전속 계약금 사업 소득. 왜냐면 변호사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시고요. 무슨 권으로 끝나면 다는 아니지만 시험에 나오는 거에 대부분은 기타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45번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거. 1번 보시면 직원이 받았으니까 근로소득. 2번 보시면 무슨 권으로 끝나니까 기타 소득. 3번 보시면 위약금도 계속 받는 거 아니죠? 요것도 기타 소득.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일단 법에서는 전세보증금 3억 원이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몇억 원이라고 되어 있죠? 2억 원. 그러니까 아직 어쨌든 전세 3억이면 싼 건 아니죠? 그래서 기준 금액이 3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근데 저희 교재에 없어요. 이런 내용들은. 이런 것들은 그냥 문제 위주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시 10분에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